한국 전쟁 당시 고아가 된 소녀와 유엔군으로 참전한 터키 병사 슐레이만의 실화를 그린 작품입니다. 1950년 6월 평화로운 마을에 갑작스레 쏟아지는 폭격. 인민군이 남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 소녀만이 혼자 살아남고 마을 주민들은 모두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 터키의 슐레이만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의 직업은 군인. 그는 한반도로 가는 항해길에 오릅니다. 그리하여 평안도 군우리에 도착한 터키군. O son vuruşun yapılacağı hattın ardı. Amerikalılar bu iş bitti diyor. Bir aya kalmaz Noel'de evde olurmuşuz. 이곳에서도 곧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희망 섞인 소문뿐. Çoluk çocuk hepsini katletmişler. 인기척이 들려 수색해보니 그 안에 어린 소녀 하나만 생존해 있었죠. 아우 이 아이 너무 연기를 응답하라라는 드라마에 나와서 김설. 아, 그래요? 네. 그때는 더 어린 아, 누군지 알겠다. 그 친구구나. 아, 그 국제시장에서도 그 어린 끝순이. Gel korkma ben sana bir şey yapmam. 소녀를 마주한 슐레이만은 그 아이가 가족 모두를 잃은 것을 보고 데려가기로 합니다. İsim koyalım ya. Öyle mi diyorsun? 슐레이만과 동료들은 소녀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Ayla olsun mu? He? Ayla. Ay gibi yüzü var baksana. Ay ışığında bulduk zaten. Yaşa komutanım. Vallahi Güzel güzel tamam. oldu. Ayla.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일라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Sürekli manevra halinde olacağız. Bu vaziyetteyken bu çocukla olmaz. Ben uyurken başımdan ayrılmamış. Ben şimdi bunu hemen nasıl... Ya ben de o sebeple diyorum evlat. Daha fazla bağlanma. Sonra onun için de senin için de zor olur. 어쩔 수 없이 아일라와 헤어져야만 하는 슐레이만. Ağlamak yok. Ağladığını duyarsam o zaman çok üzülürüm. Ama ben gittikten sonra ağlamayacaksın tamam mı? Söz ver bana. Söz. Aferin. Şimdi ben de sana bir söz vereceğim. Geri geleceğim ben tamam mı? Geri geleceğim ve bu sefer hiç ayrılmayacağız. Söz mü? Söz. Babalar evlatları için mücadele eder. Onlara verdiği sözler için yaşar. Geleceğim. Söz. Geleceğim. Evlatları için mücadele eder. 돌아올 거라는 약속만을 남긴 채 어렵게 발걸음을 떼는 슐레이만. 그렇게 슐레이만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애인이었던 누라는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한 뒤였죠. Ama sen o küçük kızı buradaki bu kızdan daha çok önemsedin.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슐레이만은 아버지가 정해준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스탄불에 정착합니다. 일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아일라의 소식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슐레이만. Şu kızı arıyorsun değil mi? Kore'deki.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아내 니мет입니다. Gel otur şöyle bir konuşup dertleşelim. Her şeyin bir çaresi bulunur. Bak biz evliyiz artık. İzin ver sana yardım edeyim. 그녀의 적극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아일라를 찾는 일은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Okuldan belki bir şekilde geri dönüş alma şansımız olabilir. Ama bu da biraz vakit gerektirecek. 그렇게 47년이 흐르고 1999년 슐레이만이 살고 있는 이스탄불에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아, 적었는데 기억난다. 저 시절에. 집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아일라의 사진을 챙기는 슐레이만. Ama ben bir söz verdim. Artık sözümü tutmadan ölmek istemiyorum. Kore'den bir haberci mi gelmiş biri. Dernekte 60. yıl için röportaj yapıyormuş. Aileyi bulmanız için yardımcı olmak isteriz demişti. 가장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죠. We finally found her this time. 2010년 4월 드디어 슐레이만은 아일라를 만나기 위해 서울을 찾습니다. Seul kocaman olmuş. 변해버린 서울을 보며 감회해졌는 슐레이만. Kim bilir ailemde. 다음날 슐레이만은 앙카라 공원에서 아일라를 기다립니다. Ayla değil mi?
아니, 그러니까 결국 울게 되더라니까 마지막에. 마지막에. 저도 거기서. 아버지로서 한 약속을 지키러 온 슐레이만은 60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는데 성공하죠. Gelen diye mi o Ayla? 가슴으로 낳은 자식과의 뜨거운 재회. 영화 아일라였습니다. 그 아일라는 터키와 한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양국이 공동 제작한 작품이고요. 그 터키에서 먼저 개봉을 해서 500만 관객을 돌파했죠. 와. 그래서 2017년 터키에서 개봉한 전체 상영작 중에서 이제 2위를 기록했고요. 우와, 엄청났구나. 그 터키 내에서 실화에 이제 반응을 보인 관객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터키 입장에서는 되게 자랑스러운 역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터키 입장에서는. 예.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당시로 봤을 때 터키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1950년대에. 그런데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 수많은 병사들을 파견을 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저런 실화인 휴머니즘이 저렇게 전쟁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을 듭니다. They took her with them. It's pretty remarkable. 역사의 승자는 기록하는 자. 왜냐면 기록을 해야 그게 역사가 되는 거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일라라는 영화가 이게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슐레이만이 당시 전쟁터에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많이 찍었고 많이 나오더라.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렇지. Peki sende hiç Ayla'nın fotoğrafı falan var mı? Olmaz olur mu? Her şey albümde eksik. 그게 있으니까 이후에 다큐와 영화가 가능했던 것이고 또 이 터키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거거든요. 역사의 승자는 기록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기억에만 의존해서 다큐를 만들었거나 그랬다면 한계가 있죠.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기록을 못 해야겠다. 찾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또 수많은 기록과 사진이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맞네요.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터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라 터키군도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müsaade edin. 다양한아버지의 6.25 전쟁 당시 우리와 함께 싸워준 유엔 참전국은 총 21개 국가이고요. 전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전투부대 파견국은 16개국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대부분 징집병이 아닌 자원병이어서 더 이제 놀라움을 안겨주는데요. 거의 뭐 한 달의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한반도에 이제 도착을 하고 하는 온 거잖아요. 네, 온 거잖아요. 또한 터키는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이고요. 파병 인원 대비 사상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참전국이 바로 터키군이었을 정도로 정말 격렬한 전투를 한국에서 많이 치렀다고 합니다. 전 사실 이 영화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영화가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이렇게 관심도 뭔가 받지 못했나를 생각해 보면은 좀 그것은 안타까운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했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라 50개를 던져놓고 자 여기서 그 16개 나라를 골라봐라 라고 문제를 내면 그것을 맞출 수 있는 한국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되게 너무 좀 쉽게 잊은 것은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가 전쟁의 아픔을 다룬 수많은 영화들을 한국에서도 만들었잖아요. 또 부끄럽게도 그 유엔군 참전 그 용사들이나 참전국에 대한 것과 관련된 어떤 얘기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럼 저 때부터 이제 형제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옛날에 고구려랑 그 터키가 원래 투르크잖아요. 그 발음이. 투르크가 사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돌궐이에요. 그러니까 돌궐과 고구려가 형제 동맹을 맺었던 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어떤 역사들을 아마 터키에서는 가르치는 모양이에요. 와, 터키에서.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예전부터 코리아에 대해서 형제의 나라라는 인식들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별로 그걸 많이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때 이런 역사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알려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태극기보다 더 큰 터키 국기로 국기 퍼포먼스를 했어요. 관객들이.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터키 입장에서는 자기들 국기보다 더 큰 국기 퍼포먼스를 해주니까 그분들이 받았던 그 감동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코리아는 역시 형제구나. 붉은 악마 네. 네, 맞아. 맞아. 너무 잘했다. 어쩌지. 실제로 저도 이제 2002년 지나서 이제 터키를 방문했을 때 끌어안고 저도 그랬어요. 코리아. 맞아요. 브라더 하면서 그냥 막 어. 진짜로? 진짜 그래요. 예. 붉은 악마? 아 진짜로? 약간 우리 모른다고 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이 잔 울카이 감독이 1951년 1월 챕터에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까지 계속 아리랑을 들려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정말 짧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깎아주는 장면에서 계속 아리랑이 쭉 흐르는데요. 실제로 그 90이 넘은 슐레이만이 감독을 처음 만났을 때 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라고 하면서 아리랑을 불렀고 이 노래를 꼭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감독이 이 영화 속에 아리랑을 삽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한국적인 것들을 좀 정성스럽게 좀 담아내려 한 것 같아서 그런 노력들은 좀 인정할 만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전투인가요? 네, 실제 있었던 전투고요. 이 전투 사실 고지전 그 앞부분에 그렇죠. 살짝 걸쳐 있다고 네네네. 보시면 돼요. 예. 1950년 그 11월 그 청천강 그 지역 일대에 있었던 군우리 전투라고 있는데 중국군이 쭉 밀고 내려오니까 이제 유엔군이라든지 국군이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군우리에 있었던 이 터키군이 강력하게 저항을 해줘요. 저항을 해주면서 이 유엔군이 철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확보해 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터키군 철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완전히 이 북한 이 어느 한 마을이 쑥대밭이 돼 있었는데 그때 슐레이만이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슐레이만과 아일라도 그렇지만 고지전에서도 부대에서 이렇게 고아들을 키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부대에서 이렇게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가요? 보통 이제 전쟁 고아들이 발견되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딘가가 폭격을 맞았거나 어떤 공격을 했거나 그래서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역에 확률적으로 군대가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발견이 되겠죠, 그 고아가. 그게 이제 전쟁 속에서 표현한 휴머니즘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무슨 작전 나가는 중이지만 놔두면 죽을 게 너무 뻔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대에서 그 아이들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아원이나 다른 시설로 송가기 전에 부대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맡아갖고 있는 일은 뭐 드문 일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과정 속에서 고아가 10만 명 정도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아들을 위해서 진짜 타지의 이방인들이 정말 휴머니즘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거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미국의 그 러셀 중령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슐레이만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유명한 그 유모차 공수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모차. 네, 유모차 공수작전. 그러니까 1.4.5태 때예요. 1.4.5태 때 이제 서울에 1,069명의 고아가 있었어요. 이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후퇴해야 되니까.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제주도를 갔는데 중요한 거 보면 이건 군 비행기 아니에요.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을 저는 말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에 태워갖고 제주도로 안전하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한반도의 가장 안전한 곳이네요. 군 비행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러셀 중령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나? 공포폐예요. 회부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임무가 죽음에 내몰린 아이들을 버려두는 것이라면 나는 바로 전역하겠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이런 일화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게 정말 그 유엔군들이 들어와서 전투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고아들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일라가 있었던 터키군의 앙카라 고아원에서는 전쟁 고아 640여 명을 보살폈고 그또 미군은 또 부산에 행복산 보육원을 세워가지고 전쟁 고아들을 돌봤는데 그렇게 고아원을 하나 둘씩 세웠잖아요. 그게 고아원의 개수만 280개. 유엔군들이 세운 고아원들. 수용 아동 인원이 35,000명.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살핀다고 보살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자가 있는 거야. 물자가 있어야 되고 다 돈일 텐데 그걸 다 자기 월급으로 각출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전쟁이란 그런 엄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서기도 하고 아이들까지 돌보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대단합니다. Ordusu buraya desteğini vermeye devam edecek. 근데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냥 참전했대 이 정도지. 실제로 성규 씨 혹시 11월 11일은 무슨 날? 빼빼로데이. 그렇죠. 다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11월 11일이 사실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차 세계대전 1918년 11월 11일 끝나요. 그래서 이 11월 11일은 전 세계적으로 추모의 날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날을 현충일로 하고 있고요. 미국도 재향군인 날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엔 참전 용사 국제 추모의 날로 정해서 기억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고 너무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꼭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영화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아일라가 슐레이만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감동적이잖아요. 오랜 시간 서로를 그리워했다는 게 뭐 후에 실제 모습이 나와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은 결국 6.25 전쟁 다큐인 콜의 아일라를 준비 중이던 MBC 그 다큐멘터리 팀의 doğum으로 드디어 재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Bu küçük Ayla'yı, biz ismini koyduğunuz Ayla'yı tanıyor musunuz? Bu Kore'deki Ankara Okulu'nun mezunlarına ulaştık. 이게 실제 영화에서 이제 두 사람이 재회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 앙카라 학원에서 있었던 이 아이들이 이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그 과거의 그 앙카라 하는 그 군가를 부르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미 그때 울컥하죠. 그 슐레만은 근데 60년 동안 아일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아일라를 위해 기도하러 가는 슐레이만이 나온 장면인데 실제 슐레이만이 카메오처럼 거기 슬쩍 나옵니다. 그래요? 영화에. 놓쳤네? 전혀 몰라요. 네. 벤치에 앉아 있는. 아 진짜요? 대박이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사실 정보 없이 그냥 봤어요. 보면서 느낀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스토리가 자기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다가 막판에 이게 다큐라는 거야. 실제라는 거야. 이게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부터 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장면들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슐레이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에 발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흐뭇했겠구나. 실제로 유엔 참전했던 군인들이 제일 흐뭇한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렇게 자랑스럽대요. 세월 kocaman 왜냐면 그렇게 못 살던 나라를 내가 목숨 바쳐가지고 지켜줘가지고 이렇게 근사한 나라 뭔가 뿌듯하신 거예요. 일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초청돼서 오셨던 분들이 그 변화된 서울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깜짝 놀란다면서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생기를 느낀대요. 나도 뭔가 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신대요. 그렇지. 네. 우리를 도와줬던 전쟁과를 도와주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지켜줬던 분들 중엔 어느덧 우리보다 경제력이 되게 떨어지거나 내전의 경험을 갖게 되었거나 어려워져서 우리나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항상 존경과 감사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예전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통받았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유엔 참전국 그 용사들에게 맞아요. 네, 마스크를 이렇게 기억나네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네. 보면서 이제 우리도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에 왔구나. 참 다행이다. 이런 어떤 몸집들이 우리 어떤 그 수준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겠다. 이 영화도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